미국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2일 만에 10배로 늘어난 수치인데요. 일본의 증가세도 가팔라지면서 오늘 긴급 사태가 선포될 걸로 보입니다. 황정윤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밝혔고, 또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번 주에 진주만 공습이나 9.11 테러 때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며 약간 뉘앙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 누적 사망자 수 10,000명을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가 1,700여 명 수준입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지는 37일 만이고 1,000명을 넘겼던 3월 25일 이후 12일 만에 1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선 국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 미국까지 3곳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도 벌써 36만 명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33만 명 정도니까 4분의 1을 넘는 수치입니다. 다만 가장 상황이 심각했던 뉴욕주의 경우에는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줄기 시작해서 정점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쿠오모 주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작동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의 휴점과 휴교 조치를 이달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500에서 $1,000로 올렸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발언입니다. The reasons the rate of infection is going down is because social distancing is working. We have to continue the social distancing. Schools and non-essential businesses will stay closed until April 29th. 네, 코로나19 확산 둔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에서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7%대 폭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7.73% 폭등한 22,679.9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7.0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7.33% 폭등한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 치료제 얘기도 해봐야겠는데 말라리아약 효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문가 집단이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효과가 있어서 빨리 이제 배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동안 소신 발언을 했던 파우치 소장은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과 유사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훌륭한 그리고 강력한 치료제라고 부르면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징후가 나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as you know, it's a great malaria drug. It's worked unbelievably. It's a powerful drug on malaria. And there are signs that it works on this, some very strong signs.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과 또 현지 언론들은 이에 대한 부작용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AP통신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또 효과가 없을 수 있는 약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뉴욕타임스는 자신과 생각이 다를 때 과학적 증거를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반박하려는 이 뻔뻔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호주에서는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이내에 죽인다는 세포 배양 실험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방역 당국은 임상에 검증된 결과가 아닌 만큼 안전성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게 또 중요한 뉴스라서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어제 입원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었는데 증상이 악화해서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이 현지 시간으로 6일 존슨 총리가 오후에 컨디션이 악화하면서 의료팀의 조언에 따라서 집중 치료 병상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총리가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에게 필요한 직무를 대행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달 27일 확진 사실을 알린 뒤에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이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일요일인 지난 5일 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존슨 총리가 의식은 있으며 산소호흡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일환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영국의 상황도 심각한데 봉쇄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도입된 휴업과 휴교, 또 이동 제한 등의 봉쇄 조치 해제는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영국은 지난달 20일부터 모든 카페와 식당 문을 닫도록 한 데 이어서 23일에는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가게의 영업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사실 영국의 이 같은 조치는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다른 나라와 달리 대규모 진단검사도 시행하지 않았었고 열이나 기침 같은 의심 증세 환자에게는 검사 대신에 자가격리를 권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현재 영국 코로나19 확진자는 5만 2천 명, 사망자는 5,300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오늘 아베 총리가 비상사태, 긴급사태를 선언할 걸로 알려졌는데 이 선포의 배경은 뭡니까? 네, 일단 일본이 긴급사태를 선포하려는 이유는 도쿄올림픽 연기 선언 이후에 하루 확진자가 3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그리고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라는 점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일본 내 확진자 수는 5천 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발령 대상은 수도인 도쿄도를 비롯해서 오사카부와 가나가와현 등 7개 지역으로 의료システム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대상한다는 방침인데요. 예. 아베 총리의 발언입니다. 1ヶ月程度の期間を目安として感染につながる人と人との接触を極力減らすため国民の皆様にはこれまで以上のご協力をいただくこと。 네, 이렇게 7개 지역에 긴급 사태가 선포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죠? 네, 일단 긴급사태가 선언이 되면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게 가능해져서 병상 확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울러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외출 자제나 휴교 등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백화점, 또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도 이용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벤트 개최 중지 등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철도회사나 운송회사 등의 의약품과 마스크 등 필요한 물자 운송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의약품과 식품 등의 매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시 의료시설 설치 외에는 대부분 요청은 강제력에 한계가 있는데요. 벌칙 구정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가 선언되더라도 강제 외출 금지 조치나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이처럼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발원지인 우한은 내일 봉쇄가 풀린다고요. 이게 봉쇄가 된 지 70여일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베이성 정부는 8일 0시를 기해서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 통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한 봉쇄가 1월 23일 시작된 만큼 정확히는 76일 만에 풀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는 우한 시민들이 건강함을 의미하는 휴대전화에 녹색 건강 코드를 갖고 있으면 우한 밖에 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재 우한의 기차역 또 공항의 운영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한시는 110여 개 노선 시내버스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등 정상화를 위한 예행 연습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우한 주민을 통해서 현지 상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非常舒服，非常高兴，也意味着我们武汉呢是慢慢的恢复，为武汉加油。 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의 봉쇄가 풀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매우 큰데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재확산 우려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최근 무증상 감염자 또 역외 유입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라 이 재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안 그래도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우한의 봉쇄 해제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25일에 우한을 제외한 후베이성 봉쇄가 풀렸을 당시에도 후베이성 주민들이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하는 주변 지역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중국 당국은 다음 달 초로 연기된 연중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를 열어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46일 만에 50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47명 증가한 1,2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월 20일 이후 46일 만입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든 건 주말 검사 건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여전히 해외 유입과 집단 발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완치 후 재확진을 받은 사례도 5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일단 방역 당국은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